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외평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외평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뉴스 기사에서 뭐 이런 헤드라인 있죠? 한국 신뢰도 높다. 외평채 13억 달러 저금리 발행 성공. 이런 헤드라인을 이해해서 이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이 헤드라인만 봐도 이해가 팍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외평채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의 약자예요. 그래서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근데 사실 요 외평채는 왜 발행하냐면 한국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에다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이야. 채권이라고. 외평채도 뭐예요? 채권입니다. 채권. 근데 그 목적은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외국환 무슨 안정기금 채권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평채는 뭐의 약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외평채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이야 라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왜?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다들 외평채 그래. 이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린 외평채로 알면은 충분히 유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평채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요 네 단계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요 외평채의 목적은 이 뭐 국내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이 정부 한국은행이 그 외환, 즉 외환이 여기서 그냥 달러라고 칩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외환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달러니까 달러라고 쳐요. 달러를 충분히 갖고 있어 가지고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해줘야 돼요. 모자랄 때는 달러를 좀 투입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외환 시장에 달러가 너무 많으면은 요거를 회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은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니까 한국 정부가 달러를 외국으로부터 빌려요. 근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뭐를 발행하냐면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말이 돈을 빌린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 게 한국이죠. 그러면 한국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권을 발행하는 게 돈 빌리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을 한국이 발행해. 근데 외평채도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평채를 한국이 발행한다는 의미는 한국이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는 의미예요. 뭐를? 달러를 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자가 낮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자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높고 신뢰도가 큰 나라야. 그래야지 이자를 낮게 줍니다. 자, 이제 한번 차례로 환율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게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내용이 좀 뭐 채권의 내용하고 환율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자, 되게 재밌어.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한국 정부가 매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어디를? 그렇지. 요 눈이에요, 눈. 외환 시장을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외환이 뭐를 의미합니까? 외환이란 게 교환 비율이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령 1달러를 1,000원에 바꾸는 거. 그럼 1대 1,000이죠. 이게 교환 비율 환율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냥 달러도 어느 정도 딱 적당히 있고, 시중에 우리나라 원화도 서로 적당히 있어. 크기가 서로 적당해요. 그래서 1,000원이 사실 뭐 가장 그 적절한 안정적인 환율이라고 칩시다. 왜?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환 비율이 1,000원으로 안정돼 있단 말은 달러가 충분하다는 얘기야. 모자르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매 눈으로 딱 바라보고 있더니 괜찮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달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교환 비율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이제 달러가 귀하니까 1달러를 3,000원 주고 사야 돼. 3,000원 주고.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한국 정부는 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달러를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달러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다시 어떻게? 그렇죠.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이 3,000원이었던 비율도 1,000원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려면 지금 달러를 한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를 외환시장에다 풀었죠.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달러가 있어야 돼. 달러가. 그럼 이 달러를 어떻게 기금으로 마련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한국 정부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죠? 외국에서 이 돈 있잖아요. 지금 어떤 거. 그렇지. 요 외환시장에 투입할 달러를 외국 투자자들한테 빌리는 거야. 뭐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요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빌리고 여기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해. 달러가. 자, 그래서 볼게요. 한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빌린다는 얘기는 달러를 빌린다는 얘기는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발행해? 채권은 누가 발행해? 한국 정부가 발행해. 그러면 돈을 빌리는 쪽이 한국 정부니까 채권 발행이면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 투자자들은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려줘요. 채권을 매입하면. 그죠? 그러면 자,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게 되면 이 외국 투자 채권을 사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100억 불을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했죠. 그러면 이 채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액면 이자는 1%고 만기는 2년이야 라는 이런 그 만기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써 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2년 동안 매년 1%의 이자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요 100억 주고 요 채권 샀죠. 그러면 1년 후에 1억. 왜? 이자가 1%니까. 그래서 100억이 1% 이자 받고 2년 만기가 되면 또 1% 이자 받고 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원금까지 합쳐서 102억 불을 이제 가져가 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는. 그러면 이 2년 동안 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100억 불을 갖고 있다가 좀 외환시장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한국 입장에서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자를 줘야겠죠.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1%인 게 좋겠어요? 아니면 2%인 게 좋겠어요? 한 0.25%인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아니 당연히 이게 좋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자를 싸게 주는 게 당연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자 이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를 낮은 것이 한국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한국이 이자가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낮을수록 좋은 이자는 조금 더 특정을 지어보면 요 가상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한 나라일수록 이자가 낮다 할 때 요 이자가 주로 요 가상금리를 의미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은행에 뭐 대출금리 3%밖에 안 해요. 이렇게 붙여놓죠. 그때 보통은 은행에서 CD금리를 대출금리로 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붙어 있는 거는 3%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이렇게 3%를 내걸어요. 근데 막상 가죠. 근데 가령 A는 신용도가 좀 높은 사람이고 B는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3%에다가 신용도가 낮은 B는 뭐 2% 더 붙여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신용도가 높은 A는 이 가상금리, 그러니까 이 CD금리에다 붙이는 금리가 되게 낮아요. 근데 은행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는 자기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돈 안 갚을 위험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외평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외평채를 발행할 때 얘네들도 마치 CD 금리에 가상금리 더하는 것처럼 요 CD금리 역할을 하는 게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있거든요. 그 금리에다가 그 외평채를 발행하는 나라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과 베네수엘라 같은, 뭐 독일이 신용도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둘 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독일은 가상금리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베네수엘라는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번에 외평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나왔듯이 한국이 신뢰도가 높아. 뭐를 보고 알 수 있어? 그렇죠. 굉장히 낮은 금리로 13억 달러 어치의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발행에 성공했대. 그럼 발행 성공했다니까 싹 다 팔렸겠네. 돈을 가상금리가 되게 낮더라도 한국은 믿을만 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돈을 사람들이, 그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줬다. 즉 채권을 다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상금리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헤드라인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죠? 신용도가 좋을수록 가상금리가 낮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가상금리가 낮을수록 그 나라는 신용도도 좋고 신뢰할 수 있고 되게 안정적인 국가다라고,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요런 가상금리 요런 것들이 그 나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외평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외평채에는 무슨 채권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환율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경제 기사를 읽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죠? 안녕히 계십시오.